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이 중요한데 각이 다른 개보다 좀 어렵고 각과의 협진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 처음부터 최고의 시간인 그런 대안적 수술법이 아니라 인공관절로 시도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에 함께 주목받는 치료법. 요새는 줄기세포가 대중화되면서 치료를 원하시는 보호자님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픈 반려동물에게 희망, 그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 이곳 영상진단센터에서는 엑스레이, CT, MRI와 같은 영상검사는 물론 이 같은 동물 환자의 영상 자료를 활용해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서 인공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는데요. 동물 환자의 관절을 그대로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수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답니다. CT 화면은 그림이잖아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1:1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3D 작업을 하면 모형을 가지고 한번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시술하는 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미리 시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3D 기술이죠. 반려동물의 경우 종마다 예측할 수 있는 수술 범위가 넓어 이 같은 기술 접목은 필수인 건데요. 인공관절은 관절을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로 원상복구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관절 전체를 통째로 교환하는 수술입니다. 관절염이나 골절 등으로 손상된 관절을 제거해 인공재질로 된 관절로 치환하는 인공관절 수술은 주로 고관절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에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며칠 뒤 안녕하세요. 일단 포지셔닝을 좀 수평하게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곳이 박혀서 그다음에 골반에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 잡으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 각이 중요한데 각이 다른 개보다 좀 어렵고. 반려견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앞두고 인공관절 수술팀이 모인 건데요.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높고 재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위험성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술할 때 최대한 정밀하게 모든 각과 선생님들끼리 협진을 통해서 계획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세우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또한 증상이 악화하기 전 빠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수술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고관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재활치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고관절을 정상적인 관절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신발에 비유하자면은 밑창이 다른 신발에 덧대는 게 아니라 밑창을 교체를 하는 거죠. 새 걸로. 인공관절 수술 경험이 풍부한 외과 수술팀과 영상진단과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공관절 수술. 한두 달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그 수술을 하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명의 어떤 협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팀이 구성돼서 수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전 100% 멸균된 장비를 세팅하고 수술을 준비하는데요. 수술을 받게 된 반려견의 경우 허벅지뼈와 골반뼈를 이어주는 고관절의 탈구와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진행하게 됐답니다. 수술해서 갑자기 밀어주세요. 이 식물을 골반 각도에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인공 고관절 치환술. 때문에 정교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됐습니다. 오케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각도를 맞춰주세요. 2kg 이하의 소형견은 불가하고 관절 없이 체중을 감당하기 힘든
대형견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대체수술법으로 하더라도 걸을 수 있는데 대체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이 많다 보니 최후의 수단인 거죠, 사실상. 선택지가 좀 애초에 바뀌어 있었던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수술적인 난이도 문제였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안적인 수술법들을 먼저 진행을 해왔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보호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수술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2시간 전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수술하다 보면 수술 기간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반려견.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회복실로 옮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식물이 장착이 돼 있고 아이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상 보행도 하고 기분도 좋아 보이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과도한 운동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동물병원. 얼마 전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반려견 모습이네요. 수술 후 1~2달까지는 안정기가 필요하니까 조심해서 움직이자. 이처럼 반려동물 인공관절 수술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술 중 하나, 바로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이거는 고양이 지방에서 뗀 고양이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특정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세포를 의미합니다. 지방에서 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후 치료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수 처리를 해서 일반 줄기세포보다 항산화, 항염증, 항세포사 기능이 탁월해서 다양한 질병 치료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곳 동물병원에서는 전문 연구시설을 갖춰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질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관절 수술할 때도 쓰긴 했지만 그 외에도 자가면역성 질환 같은 난치성 내과적 질환이라든가 신경계 질환의 어떤 환자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치매, 노화와 관련된 이제 퇴행성 병변들 그리고 탈모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정맥 내 투여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에 잔류해 증식 분화를 통해서 치료하게 되는 것인데 국내외적으로 동물 임상에 적용해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줄기세포 치료가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주로 동종 줄기세포를 많이 사용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발현 줄기세포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줄기세포 치료는 뇌질환부터 신경질환, 정형외과 질환 등 적용 범위가 넓은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결정하셨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걱정과 애정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을 텐데 수술을 했다고 또는 이제 약을 먹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들의 관심과 애정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치료는 보호자의 관심이 더해질 때 좋은 예후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이에 따른 반려동물 의료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오래 함께하는 기술. 보호자의 깊은 사랑 기술도 필요하겠죠. 다음 편. 아픈 반려동물. 수술적 치료로 끝일까요? 반려동물도 재활치료가 중요하다는데요. 현재보다는 대부분 기능이나 정상에 가깝게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반려동물의 다양한 재활치료의 세계. 화요일 오전 10시 배초이스에서 만나요.